1997, 8년 혹시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제가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자네 IMF 외환위기 기억하나?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학생들은 안 태어나서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벌써 25년 됐어요. 근데 25세가 안 되는 대학생 청년의 인생 속에서는 IMF 외환위기란 전혀 기억에 없는 일인 거죠.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 하냐면 IMF 외환위기 때로 돌아가 볼게요. 그런 외환위기급이 등장한다 해서 모두가 위협에 당면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할게요. 잠깐 그 IMF 외환위기를 다룬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잠깐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IMF 외환위기가 터질 그 즈음에 그 당시 김혜수라는 주인공, 그 한국은행에서 일하는 그 팀장, 이 사람은 어떤 고민을 하죠? 앞으로 이렇게 놔뒀다가는 외환위기에 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통화정책 관점에서, 국가정책 관점에서 이렇게 대응해서 이런 위기 상황에 빨리 모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라는 의사결정을 내리죠. 유아인이라는 주인공 역할 기억하십니까? 또 그 주인공은 뭐라고 합니까? 외환위기가 온다? 좋았어. 그러면 강달러가 오겠지. 그럼 갖고 있던 현금성 자산을 다 달러로 바꿔놓으면 나는 일확천금의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죠. 둘 다 자기 위치에서 저마다 적절한 고민,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번째 주인공, 공장장이죠. 이 공장장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 공장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마치 우물 속에 있는 것처럼 공장 속에 파묻혀서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성실히 열심히 일하지만, 그렇지만 그 공장장이 IMF 외환위기 속에 위협을 고스란히 받았던 거죠. 성실히 열심히 살아서 부자 된다. 성실히 열심히 살아서 나는 이 경제 국면을, 자본주의 사회를 이겨낸다 라는 것이 아니라 공장 밖에 어떤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 우물 밖에 어떤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지, 나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라는 고민을 함으로써 대응을 할 수가 있겠다. 제가 말씀드린다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위기는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봄이 오고 똑같이 가을이 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고금리가 오고 똑같이 저금리가 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인플레이션이 오고 똑같이 디플레이션이 오는 겁니다. 누구에겐 고금리가 오고 나에게는 저금리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처해 있는 경제 여건은 똑같은 겁니다. 경제를 살아가는 경제 주체는 똑같은 경제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걸맞게 대응하는 것, 모두에게 위기가 닥칠지 모르지만 그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그게 바로 경제를 공부하는 이유인 것이다. 네, 우리가 경제를 공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변수는 바로 금리예요. 금리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버려야 될 사업이 많아져요. 금리가 낮아지면 해야 될 사업이 많아지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한 기업인을 만났는데 많은 기업들은 대출에 의존해서 사업을 영위합니다. 근데 대출 금리가 높아요. 만약에 5%라고 볼게요. 근데 대출을 이만큼 끌어다가 5%의 이자를 지급해 가면서 5%도 안 되는 수익성의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있을까요?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버려야 될 사업이 많아져요.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먼저 버릴까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낮은 금리 속에서 그냥 거의 제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1% 수익성, 2% 수익성의 사업도 도전할 만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금리가 낮아져 버리면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지고 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버려야 될 사업이 많아져요. 그러면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못 합니다. 신규 투자를 못 한다는 얘기는 신사업을 벌이지 못해요. 신사업을 벌이지 못한다면 당연히 일자리가 충분히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발생되지 못해요. 그러면 청년들이 쉽게 취업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취업자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죠. 그러면 소득이 줄잖아요. 소득이 주니까 소비가 줄어요. 소비가 주니까 기업들은 더 투자하려 하지 않아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경제에 하방 압력을 준다라고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국들은 왜 이렇게 금리를 끌어올렸을까? 그것은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했을까요? 바로 물가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미국이 당면한 9.1%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 물가 상승률은 4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41년 만에 최고치였던 거예요. 그런 엄청난 고물가를 경험하고 그때는 경기는 괜찮았어요. 경기는 나름 회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는 떠받침이 되는데 지금의 숙제는 뭐예요? 그 물가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뭐 합니까?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했던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금리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은 바꿔 얘기하면 앞으로 물가 어떻게 될까요? 입니다. 근데 물가 상승률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기준으로 22년 7월에 9.1%를 기록하고 쭉 떨어져서 3.2%까지 현재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까지 도래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목표하는 물가는 몇 퍼센트죠? 2%입니다.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의 목표 물가는 바로 2%의 목표, 관역이 딱 있어요. 그 관역에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아직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됩니까? 더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러나 9.1에서 3%까지는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떨어졌지만 3%에서 2%로 떨어지는 구간은 마치 롱테일, 꼬리치듯이 천천히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년, 23년 동안 이른바 초인플레이션 시대를 만났고 그 초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초긴축적 통화정책을 도입했고 그렇기 때문에 23년, 24년 동안에 금리를 인하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23년에는 금리 인하 어렵다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 2%에 충분히 안착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구나. 지금으로서 제가 전망을 해본다면 24년 중반 이후에나 미국의 경우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다. 다른 말로 24년 중반 이후에나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 2%라는 숫자에 근접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할 수 있고 근접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지라도 이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통화정책 기조는 계속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러면서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긴축의 시대가 24년 중반까지는 연장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높은 고금리가 유지되는 한 시중금리도 크게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못해요.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소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역으로 얘기한다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경기가 회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또 일부 전문가들이 미국이 경기 침체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를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인하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강조할게요.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경제 위기는 2020년에 만났던 팬데믹 경제 위기처럼 역성장하는 거예요. 경기 침체는 L자로 점점점 꺼져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2%, 1.7%, 1.4% 성장세가 L자로 점점 둔화되는 겁니다. 이게 경기 침체예요. 근데 경기 침체가 와야만 물가가 잡힌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안 해요.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소비를 안 해요.
소비는 소득의 함수고 소득은 고용의 함수예요. 고용이 늘어야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어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해야,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안 해야 수요가 위축되니까 가격이, 공급은 유지된다고 했을 때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금리를 채택하는 이런 통화 정책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그 정도만큼의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겁니다. 의도된, 유인된 경기 침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유인했는데 경기 침체가 무서워서 금리를 인하한다? 그런 통화 정책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적정한 경기 침체를 유도해서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물가가 충분히 안정화됐구나 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이제 물가가 확실히 잡혔으니까 이제부터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겠다 라는 통화 정책을 단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2년부터 시작됐던 이 긴축의 시대는 24년 중반까지는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24년 중반 이후로 실제 물가 상승률이 2%에 근접하게까지 떨어지는지 확인해 가면서 그때에 맞는 통화 정책 기조를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장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